오늘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그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엔도 또 우리가 미르 엔도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무슨 이제 컨셉의 개념이나 아니면 이제 실전적인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제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원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진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표준 진료 지침이나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계속 공유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물은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아서 음, 좀 그런 게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모임에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거를 좀 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창이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네. 음,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져서 지금 보이시나요? 제 그 키노트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네,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의 제목은 미르 엔도. 네, 방금 전에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제 20주년 만이해서 우리가 미르 엔도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개념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번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포 미르치과병원의 이동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원장님들께서 이제 호응을 해서 좀 여러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서 지금 이 화면에 담았는데요. 윤창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최근 건강치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나 기구를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우리 미르 네트워크 추천이라는 좀 보증을 해서 여러 원장님들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안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사실 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권태희 원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하고 얘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렸고요. 그 기본적인 거를 좀 만들 수 있겠다. 쉽지는 않다는 건 누구나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다음에 뭐 생활지나 괴사치아 치료 등의 기준 같은 거를 가지면 어떠겠냐? 뭐 크랙이나 뭐 치주 상태에 따른 애우 정도를 표준해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포함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자 원장님께서도 좀 쉬운 거를 하시면 좋겠다. 누구나 이제 엔도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쉽게 하면 좋겠다. 쉽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최진 원장님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여러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쉽지는 않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내용의 주제를 이제 제안해서 미리 제안을 해서 그래야지 이제 논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진단 프로토콜이나 뭐 진단 엔도는 어떻게 뭐 기타 등등 엔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오늘 뒤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을 보시고 이제 지금 최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는 더 방안 그 이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 보시고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자실 원장님께서도 이제 이 논의하는 과정 자체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현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개원이들이고 이제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 근간 치료에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뭐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가능한 객관적인 내용을 담으려고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간 치료는 사실 뭐 저희가 우리가 근간 치료를 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높은 가치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대신에 난이도도 높지요. 높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익성이 낮고 그 자체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수가가 많이 개선은 되고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C-쉐입드 커넬 그 C형 근강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추가적인 부분이 생기긴 했지만 그리고 CT도 이제 인정해주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어, 삭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낮은 수익성은 일단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과 함께 그 환자들이 우리 미래를 찾아주시는 이유가 이제 일단은 환자들은 의료의 질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이제 병원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고, 음, 이건 어느 정도 공감이 해주시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환자들은 그냥 빠른 해소를 바라는 환자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누구나 이 병원으로 올 때 뭐 이제 질 낮은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다수의 환자들은 이제 낮은 비용을 또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원하는 것이죠. 의료의 질은 높지만 어, 비용은 낮게 그런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환자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은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판단은 되긴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적은 글이긴 한데 그 높은 수가의 진료가 있죠. 근간 치료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많이 종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진료 자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식도 좀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근간 치료에 관심도 있고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하는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현실의 치과 진료에서 이렇게 치과를 운영하기에 급급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무래도 수익이 나는 진료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근간 치료처럼 낮은 수익성을 가진 진료는 어, 그래 왔었죠. 높은 수가 진료에 종속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인식이 진료에도 반영이 되고 환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저변에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요즘에는 많이 또 바꿔 나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보존과 치과 보존과 전문의 병원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판세를 바꿀 정도의 변화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들 너무 늘어지는 것 같으면은 좀 뭐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출발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혹시 화면을 넘기시면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안 넘겼습니다. 아, 네네. 그,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 5줄을 얘기했습니다. 5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다. 미르 엔도라고 하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뭐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뭐 질적으로 우수한 진료를 원하고 우리 미래를 찾아오시리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거는 높은 수준의 근간 치료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고민들은 계속 좀 우리가 해봐야 하면서 이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윗줄에서부터 차근차근 봐주시면 일단 저는 우리 미르 네트워크가 그래도 최고의 근간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혹시 뭐 의구심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진짜 우리 여러 원장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저는 우리 미르 네트워크는 정말 최고의 근간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근간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기는 해요. 그런 현실의 벽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간치료의 의뢰를 우리가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근간치료 수준이 높고 그래서 이제 주변 병원에서 이제 의뢰를 받으신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미래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치과 보존과 전문 치과원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뢰를 받는 부분들은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고 제가 적은 부분들은 의뢰를 받을 때는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본 거는 뭐 다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뭐 다 여러 방안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병원 안에서 우리 미르 치과 안에서의 이제 건강 치료를 소화를 해낼 때는 뭐 상황이 다르지만 그 외부에서 근간치료의 의뢰가 올 때는 몇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는 아예 의뢰를 받는 걸 피할 수도 있고요.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치과의 환자에게도 바쁘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되죠. 혹은 의뢰를 받은 환자를 이제 흡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능하다면 지금 저희 치과의 입장에서는 의뢰받은 환자를 흡수하는 쪽으로 좀 하고는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관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의료진의 수를 확보를 하고 있다면 또 주변 치과관과 적극적인 상생도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과보전과 전문 치과의원의 그런 그 수가 우리 국내 지금 국내 3군데 정도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정도 조금씩 또 타진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부속되어 있는 그 치과에 부속되어 있는 이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뭐 우리 하나로 옵션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진의 교체에 대한 대응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많은 원장님들이 다 고민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사가 사라졌을 때 치과 의사가 이 사라졌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의사를 다시 영입을 해서 그 진료를 맡게 하더라도 예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그 전하고. 그래서 우리 미르 엔도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이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근간 치료를 네트워크 내에 퍼뜨리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깊게는 생각을 못 해봤지만 가능성들은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근간치료 분과에서만 세미나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뭐 대구 미르치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우리 미르 네트워크 안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체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 포커스로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정된 자원으로 진료를 한다. 우리 그 국내 현실에 맞춰서 한정된 자원으로 진료를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의문만 던지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잡히는 게 없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좀 추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간치료의 포지셔닝이 우리 미래에서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음, 포지셔닝이 어떠한가라는 얘기는 어, 앞서 말한 의문들하고 좀 비슷하죠. 그냥 종속적으로 이렇게 치과 치료 계획에 종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환자 소화하기에 바쁜가? 아니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치과 치료 계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 개입을 할 수 있는가? 뭐 이거는 치과의 여건마다 다르겠죠. 혹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주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개원 환경에 각 미르 네트워크 회원병원들의 개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고 어, 여러 가지 옵션을 가능하게 우리가 꾸려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미르 엔도라는 개념이 너무 이상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같되 개원가에서의 포지셔닝을 항상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원장님께서 좀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이나 시간 절약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아무래도 근간 치료의 이익이 발생이 거의 하지 않다 보니 어, 아, 물론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는 발생은 합니다만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나 시간 대비 그렇게 이익이 나는 진료는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원가 절감이나 시간 절약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원가 절감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시도는 계속 네트워크에서 공동적으로 해오는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어, 앞서 윤창원 원장님께서 제 첫 장에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윤창원 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그런 재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 선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건 원가 절감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재료들을 사용을 한다면 원가 절감에는 충분히 도움이 더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 절약의 문제, 진료에 타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 아무래도 그 높은 수준의 진료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진료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느 수준으로 진료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계속됩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각 회원병원의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오시는 환자분들의
지금 원내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에만 소화하는 것도 바쁘다. 만약에 바쁘다고 한다면 어, 진료를 항상 만족스럽게는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제가 생각이니까요. 제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 원장님들마다 다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하시겠지만 진료에 그러면 타협을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나는 항상 어느 수준으로 진료를 하고 싶은데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진료를 해야 된다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원장님, 그다음에 내 그, 계속 표지인데요. PPT가 맞나요? 표지가 계속 넘어갑니까? 아니요, 계속 표지, 네, 이제 넘어갔습니다. 표지로 계속 보여지셨어요? 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냥 피- 피- 숫자 2번 페이지를 마우스로 계속 클릭하시는 것밖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은 되게 많이 했는데 페이지가 저도 안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에서 제가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원래 윤차 원장님이랑 권태현 원장님, 전차 원장님, 신 원장님, 정재 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고 아까 현실 얘기한 거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질적으로 우선 진료를 원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응급치료 수준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 내 전후 진료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존과 전문의가 없는 소속병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회원병원의 그 요구 사항을 듣고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진료 의사 교체 시 진료 수준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방안들을 좀 이렇게 어, 최소한의 얘기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서없게 느껴지셨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틀은 갖춰보려고는 했고요. 미르 엔도의 개요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일단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어쨌거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근간 치료에는 그래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원장님께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의 질을 보장을 일단은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르 네트워크의 특색이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특색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임상현실은 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벗어나는 것 같으면 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의료의 질을 보장을 하려면 근간치료에 있어서는 일단은 현미경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전에도 통계를 한번 갖고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다 넣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많은 회원병원들이 현미경을 보유는 하고는 계십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일단은 최소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좀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 부분을 다들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이 치과 현미경의 보유에 있어서 우리 미래 네트워크가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제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근거에 기반한 이제 근간 치료가 돼야 된다. 의료의 질이라고 하면 물론 정말 경험 많은 치과 의사, 정말 경험 많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 치료 자체가 근거에 기반한 근간 치료여야 한다라는 그런 프레임 같은 게 좀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해 전에도 여러 원장님들한테도 좀 공유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심포지엄에서도 발표는 했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은 그 현상에 머무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미르 네트워크의 특색을 담을 것이라는 부분은 이제 특색을 어떤 거냐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 미르 치과의 우리 미르 치과에서 발행된 그런 그 내용들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 미래 치과가 좋은 치과를 넘어 가치를 실현하는 치과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단순히 구호에 지나지는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어, 대중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객 만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담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상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낮은 수익성 대비 높은 진료 가치를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한 방안으로서 하나는 그 방안 중에 하나는 일단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표준 진료 지침은 일단은 뭐 특정 질환에 대한 진료를 미리 표준화해 놓은 과정이 있거든요. 이 그냥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 그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의 결론은 뭐냐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메디컬에서나 아니면은 치과 쪽에서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자원의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비용 절감이나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돼요. 비용 절감도 되고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다고 얘기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 일단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아,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다음 약속에 오지 않고 또 아파서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간에 아파서 왔어요. 아파서 온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은 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예약 환자 사이에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환자의 컴플레인을 우리가 또 받아내야 되는 스트레스들이 발생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비용 절감이나 만족감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 진료 지침은 일단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에 기반한 진료 하나하고 이게 환자 중심의 의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에 기반한 진료 자체가 진료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이나 상호 신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환자 중심 의료는 환자 요구사항을 일단 우리가 듣고 환자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혹은 환자가 안 되는 부분을 요구를 했을 때는 검토를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중심 의료라는 걸 뭐 어떤 원장님들은 그냥 환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 환자 중심 의료는 어, 환자를 이런 치료 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이 환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들이 그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치료 과정을
치료 계획의 과정에 포함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키워드가 필요하고요. 그 표준 치료 지침이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뒤에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표준 진료 지침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게 머리 무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 누군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줘서 더 개선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한 툴은 뒤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술식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팀을 구성을 하죠. 우리 건강치료 분과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분석하고 선택을 하고 이거는 뭐 특정 사람이 해도 되고 그 팀 안에서 나눠서 해도 되죠. 서로 검토해서 뭐 결론 내려도 되고요. 그래서 CP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진료할 때. 이 지침을 사용해서 진료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효성을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낡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고 새로운 근거가 등장을 하면 이런 지침들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 절감이 되고 환자 진료도 양질에 돼야 되는 거고 진료도 연속성이 되고 치료 기간도 최소화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뭐 레퍼런스는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근거가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선정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그 질환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찾지를 못해서 다른 데 찾지를 못해서 이런 연구들을 보고 좀 선정 기준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꼭 필요한 질환들이죠. 그 잘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질환들, 치료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나 아니면 의료진 상호 간 혹은 의료진 상호 간은 그냥 그 팀과 팀 사이의 얘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의사와 의사 간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치과 의사, 환자, 보호자, 그다음에 스텝 간의 일관된 의사소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환자 교육, 그다음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치료 과정을 CP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확인은 어떻게 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도 조사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9년도에 이런 걸 했거든요. 우리 분과에서. 그 그때 표준 진료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밑에 참석 의료진들 명단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노란색 표는 보면 이제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뭐 크랙이나 뭐 수루동통 뭐 그런 부분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테마는 잡았는데 우리가 미처 논의를 못했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마 삼아서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을 해 나가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표준 진료 지침은 복잡한 게 아니고요. 가이드라인하고 또 다릅니다. 이 표준 진료 지침은 환자 보호자용이 있고 그다음에 치과 의사 및 스텝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이런 그 타임 테이블이나 이런 그 일정한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체크리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애시라고 보시는 거니까 이거는 뭐 추후에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먼저 초진이 있고 치료 전에 일정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치료 일날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물론 크랙이 있어서 환자가 왔을 때는 초진의 진료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건 감안하고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환자 보호자용이니까 환자한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날 오면 치아 상태를 평가를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치료 시작 전에는 이제 환자의 통증 정도나 그런 걸 보는 거고, 진통제 처방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치료 시작부터 시작해서 치료 끝나서 보철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은 뭐 근간치료의 주의사항이 되는 거고, 검사는 이러이러한 걸 합니다. 환자한테 얘기할 수 있죠. 방사선 검사, 필요하면 CT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다 근거들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치수 생활력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그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뭐 진통제나 뭐 약물 기억력이나 뭐 환자의 교육은 동의서 서식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이 동의서 서식에 대한 부분도 그때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거를 정리를 해보자라고는 했었지만 지금까지 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 표준 진료 지침을 시행을 한다면 동의서도 당연히 이제 좀 근거 있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환자 보호자 양호의 표준 진료 지침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과 사용은 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의 맨 왼쪽 아래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환자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치료 전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록의 경우는 동의서 서식, 그다음에 치료 계획, 비용 예약 설명, 뭐 우리가 다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료 지침으로 우리가 안내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랑 술자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이 환자한테 대응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리가 근거에 맞춰서 정리가 되고, 이거를 서로 받아들여서 진료에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이러한 테이블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적용하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을 하죠. 그래서 이걸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됐느냐의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계를 일단 내면 다음번에 또 이게 개선된, 예를 들어서 개선된 표준 진료 지침을 사용을 했을 때 또 설문을 해서 평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발한 거에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70%였는데 다음에 개선을 해서 했더니 예를 들어서 80%, 90%로 되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은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리사항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대학교 소아치과에서 개발했던 설문지를 제가 좀 약간 말을 살짝 변형을 시켜서 제가 이 설문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애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치료 전에 뭐 술전 주의사항이 적절하게 설명되었다. 2번, 뭐 나는 이런 친절하면서 쉬운 설명을 들었다. 3번, 자세하게 설명했다. 쉬운 말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잘 수행이 됐다. 치료를 잘 받았다. 쉽고 간결하고 쉽게 주의사항을 잘 설명받았다. 아니면 7번, 다음 내용 약속에 대해서 잘 알맞게 안내를 받았다. 8번, 내가 받은 치료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9번, 만족스러웠다. 의사소통이 만족스러웠다. 있다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다섯 가지의 점수로 낼 수가 있고요. 치과 의사 스텝에 대한 설문은 약간 지리사항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진료 지침을 적용하기 쉬우면서 편리했다. 혹은 의사소통의 오류가 줄었다. 쉬우면서 편리하게 느껴진다. 교육하는 게 쉽게 느껴진다. 나는 계속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충분히 타당성 있는 설문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진료 지침을 모든 진료에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일단은 표준 진료 지침은 환자나 보호자, 뭐 의사, 스텝 모두가 공유하는 내용이고, 대신에 이제 이런 게 불필요한 항목들은 임상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해서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임상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
최소한 치과 의사만 알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에게 제공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근거에 기반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임상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없는 건 우리가 개발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 크랙 치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뭐 외상 치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은 이미 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만들어낸 임상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그대로 갖다 쓸 필요도 없고 활용을 해서 제공을 하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시려면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려면 사실 항상 그 에비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이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혹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또 한글로 된 문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중심 치의학이 여기 이거는 조금 읽어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하셨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보시면은 실제로 환자를 대하는 치과 의사면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임상적 상황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러면 해답을 얻느냐? 대부분은 동료 치과 의사에게 조언을 구해 해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혹은 주관적인 선호도, 교과서를 보기도 하죠. 이건 오래된 경우가 많죠. 교과서는 특히. 혹은 권위자의 조언, 업체, 혹은 검증되지 않는 인터넷 문서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있고 왜곡된 지식을 전달할 가능성도 높고 최신 지견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헌 여기 패러그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가치가 낮은 근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근거 중심 치의학이라는 뭐냐? 이러한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근거가 아니고 가능한 최선의 연구에 기초해서 우리가 의사 결정이나 치료 선택을 하자. 라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런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맹점도 있어요. 모든 치료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밝혀져 있지 않는 병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근거가 이렇게 근거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의 수준들이 많이 낮아서 실제 임상에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틀을 갖고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임상의 진료 영역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갖자는 내용이 절대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번 마주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답의 근거를 찾고 이걸 임상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거 중심 치약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사실 아니에요. 언어의 장벽만 잠깐 넘을 수 있으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하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도 개별 환자의 구강 및 전신 상태나 병력에 관해 가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하고 이게 체계적인 평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내가 평가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평가한 걸 갖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 경험과 그다음에 환자의 요구 조건 혹은 선호도 그런 거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진료를 하는 게 근거 중심 치료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환자의 잘 모르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논문을 찾아봅니다. 근데 논문을 찾는데 이제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걸 다룬 논문이라고 해서 다 근거가 있지는 않고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하고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면 좋은 내용을 발견을 했으면 이거를 내가 임상에다가 적용을 할 때 이게 효과적이었나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어, 또 환자는 어떤 걸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진료 방법이 있어도 이 환자가 못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진 게 근거 중심 치유학이 됩니다. 보통 이러한 그 순서로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다 근거 기반 치유학도 의학에서 가져왔습니다. 의학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 의학에서 네 가지 단계는 일단은 문제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내가 엔도를 하는데 엄청 아파요. 계속 안 나와요. 그게 문제점이죠.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게 문제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떡하냐? 대부분은 이제 문헌들을 검색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장벽이 또 일단 하나가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집단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저를 포함 저도 그렇지만 이거 위에 선배님들도 다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이제 지금의 어, 이러한 임상 수준에 이르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움이 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들을 검색을 하고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 나온 것들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밸류에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그 근거에 기반한 치료학이고요. 근거에 기반한 근간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히 그럴듯한 과학적 가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요. 개인적인 느낌에만 근거한 진료는 환자에게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말미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의 말미입니다. 저희도 저희 병원에서도 그 시스템 변경을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대구에 이제 제구의 조언을 많이 구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과별 진료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 어,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인지 부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 치과 의사끼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환자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꼭 넘어서야 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오래된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인지부조화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론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근거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뇌는 이건 쭉 읽어볼게요. 간단히. 뇌는 심각한 부조화의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다른 생각을 들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의견과 다른 생각을 들으면 일단은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사를 결정하고 찾아온 직원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확신을 한번 가지면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말하면 그 사람은 외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나 팩트를 보여주고 그래서 너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근거를 이렇게 내세우고 해도 계속 부정합니다. 난 처음에 그걸 왜 그런지 진짜 몰랐는데 이게 사람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면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강하게 확신을 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 타인을 설득하고 전향시키는데 새로운 열망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서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이게 왜 이러한 부조화가 생기느냐? 사람은 불쾌하거든요. 부조화를 느낄 때 불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왜곡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사이비 종교단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단체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건강한 이제 치과 의사이기도 하고 의료인이기도 하고 의료인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죠. 이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좀 수치스럽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 수치스러우니까. 그 유연성을 가지면 됩니다. 유연성. 이걸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일단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다가 나는 괜찮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한 숟갈 얹으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리고 이런 실수를 인정하고 이걸 보상하려는 나는 용기가 있고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이런 인지 부조화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됩니다. 쉬운 말인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보고는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술자들의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술자들이 특정 술식이나 재료에 대한 집착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바꾸는 것들. 그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게 나왔다고 자꾸 새로운 것만 매번 갖다 쓰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바꾸지 않는 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건 설명이 가능을 하고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그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현재는 그런 그 생존하고 그렇게 막 그 동물들과 싸워가지고 생존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과학도 많이 발달돼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우리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지 부조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본능적인 거거든요. 불쾌감을 느끼는 건 본능적인 건데 중요한 게 본능을 거슬러 사고를 해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 이 표준 진료 지침을 어렵게 개발을 해도 사용을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진짜. 제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은 정말 극소수였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음에는 그런 거 갖고 계셨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분은 정말 극소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우리가 어렵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용을 꼭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한 게 아니고 최신의 견해를 정리했다는 거는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미르 엔도는 어때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다가 좀 다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짚어낸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질 보장하고 미르라는 이 특색을 담아야 되고 임상 현실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항상 이렇게 옆에서 태클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다들 너 이래서는 안 돼.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앞에서 제가 그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고 있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 장기적으로 높은 근간 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높은 근간 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수가 치과들이나 그런 데는 의미 없는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어야 하고 장기간 앞으로 수십 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높은 건강 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가 가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공감해 주시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 절감, 그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활용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 그런 고민의 결과는 이렇죠. 표준 진료 지침이나 임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활용을 하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렵게 개발해도 활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원병원에 이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노력은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기반한 그런 컨셉이 우리한테 다 자리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제 전문은 아니지만 짧은 공부로는 이런 게 인지심리학에 기반한 왜 우리가 이렇게 바뀌려고 하지 않은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본능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능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엔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마이크로스코프는 일단 꼭 필요하다. 엔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에비던스가 중요하고 프랙티컬 해야 된다. 우리는 프랙티스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마이크를 보여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말이냐, 아이, 쓸모없는 말을 하고 있다. 진짜 이거는 정말 탁상 공론이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현실적이지는 않냐, 뭐 지속 가능한가 그런 얘기들을 기탄 없이 해주시면 제가 다 빠짐없이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는 조금 잘합니다. 정리를 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잘 정리를 해서 심포지엄 때 한번 제가 여러 원장님들과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방송사고가 계속 머리에 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오늘 지금 곧 집에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빨리 하고 아마 사라질지도 모를 것 같아서 네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미팅을 준비하면서 저도 몇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네. 그 내용들이 조금 전에 이동균 원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만 잠깐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인데 사실은 이 각 병원마다 특히 이제 엔도에 대해서만을 본다면 레벨이 좀 다를 수 있다. 아까 그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레벨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자. 근데 인정하지만 그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그런 우리의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게 너무 아쉽다. 그게 이어져야 된다. 이어지더라도 그 프로토콜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매년 이게 업데이트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병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 재료, 장비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항상 같이 공유하고 같이 쉽게 구매하고 그게 셋업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다. 그건 아마 이동균 원장님의 진료실을 한번 가보면 상당히 나는 뭐 이대로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의뢰 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미르는 의뢰 환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배척하는 거는 초기에 내부 환자가 너무 많을 때 일만 제한하고 그 외로는 항상 이 의뢰 환자의 문을 열어주자. 근데 저 나름도 그 의뢰 환자와 내부 환자는 약간의 차별화를 둡니다. 그게 저 안에서는 뭐 나름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어떻게든 의뢰 환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게 사실 엔도만으로 우리가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의뢰 환자 안에서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게 될 거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미르 네트워크가 처음에는 임플란트 세미나로 사실은 탄생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임플란트 세미나 안 해요. 미르 네트워크 안에서는. 그 공유가 이제 단절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20주년을 기념해서 이 엔도를 통한 또 공유가 한 번 더 일어나면 좋겠다. 그게 네트워킹을 조금 더 견고하고 오래가게 하는 어떤 또 하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될 것 같다. 라는 걸 오늘 느꼈고. 그래서, 또 새로운 거는 아까 그 진료에 대한 환자의 평가, 그 다음에 의료진의 평가,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런 걸 항상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게 내가 하는 거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서로가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몰랐는데 이동균 원장님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동균 원장님이 꼭 추가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런 미르 엔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이동균 원장님이 목포에 이 방에 안 계시는 원장님을 다 포함해서 한번 엔도 워크샵을 뭐 어떤 형태로든 한번 불러주시면 달려가겠다. 그래서 같이 보고 그 표준화에 대한 걸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준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균. 네, 감사합니다. 또 본원장님께서 이제 프로토콜을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걸 습득하는 병원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미래 네트워크가 또 튼튼하게 또 오래 갈 수 있고 서로 끈끈하게 될 수 있는 우리 근간치료 분과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체크는 해놨고요. 감사합니다. 또 편하게 다른, 말씀해 주시면 네, 될 것 다른 같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개인 각 병원들의 사정도 중요하고요. 나는 이런 걸 원한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실까요? 아니면 저에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러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네. 보이는 화면에 윤성재 원장님 예,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해야 빨리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재 원장님 의견을 좀 보태주시겠습니까? 어, 이게 저도 늘 뭐 이제껏 해왔던 방식대로 늘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 가끔 뭐 저는 정보를 얻는 게 주로 뭐 저희 치과에서 커뮤니티에서 뭐 새로운 수식이나 이런 걸 정보를 얻어서 한 번씩 적용해보지 기본 큰 틀은 예전에 배웠던 거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서 솔직히 다른 분이 어떤 식으로 근간치료를 어차피 과정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재료나 나이타의 종류나 이런 걸 쓰고 있으신지 한번 공유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는 재료도 있긴 한데 이게 저도 손에 익은 것만 쓰다 보니까 이게 썼듯 이게 남이 감 써봐라 이렇게 해도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썼던 재료만 지금 계속 나이타이 파일을 예를 들면 그것만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새로운 종류가 나온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단점, 뭐 비용, 뭐 단가 이런 걸 한번 서로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재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재료 영역이 크다 보니까 제 생각은 뭐 수식의 과정은 뭐 어차피 지금은 현 시대에서는 거의 정립화됐다고 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로에 대한 저는
그런 기준을 한번 정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실 원장님. 어렵습니다. 19년도에 얘기 나올 때도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지를 저는 사실 좀 갈피를 못 잡겠어가지고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이동규 원장님을 따라서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술식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도 저는 이제 환자를 보면서 생기는 그런 의문점이나 고민들은 항상 실시간으로 생기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거의 저희 병원의 엔도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병원 내에서 누군가에게 뭔가 조언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할 그게 없는 게 좀 큰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찾아보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수련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제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에비던스를 찾는 그런 훈련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게 제 나름의 과제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논의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지금 사실 잘 모르겠어서 근데 당연히 이렇게 공유가 되고 계속적으로 교육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원 원장님. 네. 늦게 들어와서 다 못 들었는데요. 네. 그 권태경 원장님 말씀부터 전부 다 들었는데 권태경 원장님 말씀이 뭐 다 요약된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윤성재 원장님 말씀하셨던 재료 분야에서의 이런 통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서로 장단점들을 치과병원마다 한번 모일 때마다 뭐 어느 병원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장단점을 얘기하면 그 좋은 점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르게 더 지금 생각나는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임진수 원장님. 그냥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만 많이 들고 현미경도 사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그냥 들었습니다. 승리하면서. 네. 혹시 지금 안 보이시는데 배정선 원장님. 네. 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네, 그냥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거 들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아라 네. 원장님. 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진아 원장님. 네. 홍민정 원장님. 네. 장진아 원장님.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할 말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새로 입사하는 저희 병원 같으면 수련이 원장님들이나 또 페이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엔도를 좀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새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원장님들 대상으로 네트워크에 워낙 훌륭한 원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작은 뭐 소규모 세미나나 그런 발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민정 원장님. 네.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미동균 원장님께서 가끔 감에 따라 진료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되게 뜨끔했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 그 보존과 치료를 하면서 많이 보는 환자들이 크랙 환자들이 정말 많은데 크랙 진료를 할 때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진료를 하지만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의 진료인지 가끔 제가 열심히 안 찾아보는 것도 있어요. 반성해야 하는데 그 크랙 치아의 기준, 그 진료 기준에 대해서 치료 기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것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준 원장님. 정진영 원장님. 박성원 원장님. 이소영 원장님. 윤창 원장님. 이상택 원장님. 네. 나 야간 준비하고 이제 막 들어와서 네, 원장님. 그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은 기록된 영상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 원장님. 네. 혹시 네. 해야 뭐 우리 원장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점점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뭐 사고 칠 일은 안 하는 게 좋은 상황이라. 아무튼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고, 근데 이게 딱 어떤 성과나 결과가 딱 나타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실은 20년 전에 미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어떤 임플란트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이름만의 어떤 표준화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은 워낙 다양한 뛰어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관치료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수준이 다양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까지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만 잡아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 수준을 높게 하는 것도 서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편다양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좀 한두 가지씩 이렇게 잡아간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원장님 전체 계신 원장님들한테 다 한번 여쭤본 상황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새로 이제 유입되는 원장님들 교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또 이 원장님께서 원하시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원장님께서 매년 초에 이제 핸즈온 세미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르 내부에서 좀 더 그 부분을 많이 독려하고 신입 원장님들이 계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원장님들께서 권유를 해주셔서 그 부분만 참여를 해도 사실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좀 이건 다른 윤성 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혹시
중급자 정도의 뭐 그런 그 원하시는 게 계시는 분도 계실까요? 혹시 중급자 정도의 수가 많지는 아마 않으실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이제 중급자 정도를 하려면 이제 현미경도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라 뭐 너무 네, 요구가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은 보편 타당하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내용 중에 크랙하고요. 크랙하고 수루동통에 그러니까 우리가 엔도 하면은 제일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아픈 것.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환자한테든 스텝한테든 의사한테든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지침일 것 같고 그다음에 크랙 이 두 가지는 좀 올해 안에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해서 좀 써보고 설문도 받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렇게 딱 듀데이를 만들어놔야 좀 뭔가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프렉시아하고 수동통 부분은 이거는 이제 표준 진료 지침을 통해서 올해까지는 지금 벌써 8월이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까지 배포하고 이렇게 되려면은 사실 동의서도 배포가 돼야 되거든요. 근관치료 동의서. 그때 이제 그 대구하고 그다음에 저기 윤창원 원장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광주밀에 사용하고 계시는 근관치료 동의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쓰시는 거를 이렇게 내용을 공개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신데 너무나 잘 공유를 해주셨고요. 일단 다 이렇게 정리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방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네. 원장님 제가 잘못 음소거를 눌러버렸으면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차 원장님. 네.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 제가 요새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네. 수관 치료를 안 해야 되는 치아인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예를 들면 에롱게이션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걸 아래 예를 들면 반대쪽에 임플란트나 이런 거 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에롱게이션이 많이 돼 있어 교정은 안 하겠다. 그냥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야트로진이나 어차피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근데 이런 게 실은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그냥 다 워킹잇을 재고 전부 열심히 근관체를 이게 요즘에 그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런 변변이 없는 펄프를 다 그렇게 에이펙스까지 다 우리가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펄포토미 정도나 아니면은 아무튼 펄프 바이탈리트를 에이펙스 쪽에 유지를 하면서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챙겨져 있는 게 좀 있는지 아니면 요즘에도 그냥 전부 완벽하게 발수하고 채널 필요한 정리는 돼 있습니다. 원장님. 네. 게 있나요? 네, 돼 있고요. 제가 뭐 예, 제가 뭐 몇몇 학교에서도 발표한 것도 있고 뭐 정리는 한번 해볼까요, 원장님? 우리가 뭐 한번 모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도 찝찝하고 안 하면서도 서로 찝찝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의합니다. 예.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음, 없다면 우리 네트워크 부분 내에서라도 이런 경우는 이런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없앨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임상에서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다. 네, 근거 치료를 하지 않는 다른 원장님들도 접근하기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네. 가끔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치수 치료라고 하지요. 그래서 생활치수 치료 바이탈 퍼플 세라피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하반기에 뭐 우리 심포지엄 이후에 지금 심포지엄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심포지엄 이후에 뭐 우리 근간치료 분과 세미나를 좀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미라클레이트를 그때 좀 또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지 뭐 아니면 따로 나눠서 할지는 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윤창원 의원님 또 좋은 말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정리를 하면 단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혹시 좀 필요하신 거나 아니면 뭐 요구사항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용에 공유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혹시 이제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 미르 엔도에 대해서 좀 어, 공감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공감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이제 공유해 주시는 걸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미르 엔도라는 게 어, 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개원가로서의 어느 정도 뭐 가치 판단 기준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다른 미르 네트워크 밖에 이제 병원에도 어느 정도 뭐 좀 더 영향력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개발을 해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사용을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 한국 치과계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좀 이렇게 큰 뜻으로 봐주시고 좀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병원의 사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맞춤형으로 한번 솔루션들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